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부터 3개월 동안 11주간 이론 1에 대한 내용을 진행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 그 영상 설명에, 강의 계획서 설명해 보신 것처럼 우리가 이론 1에서 다룰 과목들은 영양학이랑 그 다음에 영양교육 및 상담, 그 다음에 영양판정, 그 다음에 생애주기 이렇게 4가지 과목에 대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11주 동안 나갈 건데요. 영양학 내용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영양학만 11주 동안 진행을 하고요. 영양교육이랑 영양판정이랑 생애주기는 각각 4주, 3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과목을 2과목을 나갈 거예요. 왜 그렇게 배정을 했냐면 하루에 영양학만 6시간, 7시간 동안 해버리면 그러면 진짜 계속 영양학만 하다 보니까는 소위 말하는 진짜 이것만 계속 보니까 토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양학 반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앞에 4주는 영양교육을 반 나가고 또 그 다음에는 영양판정을 나가고 생애주기를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과목들을 하루에 2개씩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잠깐 이론 1 강의 시작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잠깐 이제 OT를 잠깐 짧게 이야기하고 들어갈게요. 우리가 임용고시는 지금 1월에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시험은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보통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용고시라고 하는 준비를 하는 거에 있어서 뭐 몇 달 전부터 시작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1월부터 1년을 앞으로 보고 장기 플랜을 짜야 돼요. 이거를 마라톤이라고 생각하고 쭉 끌고 가야 되는데 1월에는 우리가 항상 의욕이 앞서죠. 그래서 나는 1년 동안 이렇게 해야지 라는 거에 대한 엄청난 계획과 엄청난 각오와 막 공부하려고 세팅 다 하잖아요. 펜도 사고 형광펜도 색깔별로 사고 막 그렇게 하는 의욕들이 넘치는데 이게 과연 1년까지 쭉 끌고 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1월, 2월은 뭐 공부 시작했으니까는 그렇다 초심해서 그렇다 치고 3, 4월이 되면 이제 슬슬 따뜻해지거든요. 그러면 공부하기 싫죠. 그리고 어딘가에 막 나가고 싶고 5월 되면 이제 나가는 거에 피크죠. 그리고 막 집안 행사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어버이날, 어린이날 막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6월부터 되면 더워요. 덥다 보니까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뭐 이제 그렇게 6월, 7월을 지내고 나서 8월, 9월쯤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현타가 와요.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라는 생각은 들지만 9월이 되면 또 공부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하늘이 너무 맑거든요. 그럼 또 어딘가 나가고 싶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나다 보면 금방 1년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공부는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획을 짜기는 짜는데 너무 과하지 않게 짜는 게 중요합니다. 1월에 지금 의욕처럼 난 하루에 올인할 거니까 10시간 동안 매일매일 해야지 라고 하면 1월, 2월, 3월, 4월 뭐 상반기는 할 수 있는데 뒤에 가면 그렇게까지 하기가 힘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루에 10시간이라는 수업 동안 공부하는 시간 동안에 아마 초반에는 공부할 분량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이론에서도 과목들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교육학도 해야 되고 또 이제 하반기가 되면 기출풀이에 대한 뭐 스터디 같은 것들도 조성을 하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자 하는 것만으로 너무 무리하게 계획을 짜면 나중에 언젠가는 과부하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짤 때는 월별로 좀 차등적으로 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아직 시작하는 단계의 1월, 2월에서는 공부하는 시간도 조금 여유 있게 하고 그러면서 공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적응을 해보세요. 내가 잠자는 시간을 할애해가면서 계획을 짜야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육아 병행을 하시거나 일 병행을 하시면 집안일이 마무리된 이후에 밤 시간에 해야 되거나 아니면 새벽에 일어나서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본인들이 이제 공부를 좀 시간을 조금씩 적용을 하면서 공부라고 하는 것에 서서히 이제 녹아 들어가는 연습을 해보시고 2월이 지나고 3월이 지나고 하면서는 공부 시간을 하루에 조금씩 늘려가는 거죠. 그래서 저 같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과목들이 11주 동안 어떻게 주차로 편성됐는지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1월에는 영양학이랑 영양교육을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1월에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계획을 짜실 때 나는 하루에 영양학을 뭐 예를 들어서 1시간 영양교육을 1시간씩 복습을 하겠다 이렇게 짜시고 2월이 되면 영양학도 나가고
그 다음에 영양 판정도 나갈 거예요. 그럼 영양학도 1시간, 영양 판정도 1시간 해야지. 3월이 되면 영양학 1시간, 생애주기 영양학 1시간씩 해야지. 라고만 하면 똑같이 맨날 2시간씩 하는 거잖아요. 근데 2월이 되면 영양학은 나가고 있으니까 복습하는 시간 1시간 배정하고, 영양 판정도 진도 나가고 있으니까 1시간 배정을 하는데, 영양 교육은 1월에 얘 끝냈으니까 그럼 2월에도 안 하고 3월에도 안 하고 계속 손 놓고 있으면 또 잊어버리겠죠. 1월에만 하고 얘는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2월에는 영양 교육도 넣는 거예요. 영양 교육도 공부하는 시간을 1시간을 배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3월이 되면 영양학 1시간, 생애주기 영양학, 이건 지금 진도 나가고 있으니까 1시간씩 배정을 해주는데, 영양 판정, 진도 다 나갔다고 손 놓고 있을 거 아니죠. 여기에서는 영양 교육도 보고, 그 다음에 영양 판정도 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야 되죠. 복리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1월에서 3월까지 이렇게 과목을 끝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론 2도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론 2에서는 우리가 조리원리 식품학, 그 다음에 뭐 식사요법, 그 다음에 단체급식, 그리고 위생학, 식품위생학 이렇게 볼 건데, 얘네들에 대해서도 이론이 진행할 때 거기에 대한 복습을 하면서 이론 1에 했던 것들을 같이 한 번씩 회독을 해주셔야죠. 아마 1월 달에 영양 교육을 진행하면서 복습을 하고, 2월 달에 또 한 번 더 하고, 3월 달에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할애해서 이론 2 할 때도 또 진행을 하는 식으로 하면, 나중에 가면 처음에 내가 시간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빨라질 거예요. 읽는 속도도 그렇고, 내용 이해한 것도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니까, 이제 그거를 계속 복습을 한다는 의미가 내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게 계속 끌고 간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복습을 계속 이제 반복을 하시면, 그러고 나면 우리가 7월에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할 때 다시 그때 영양 교육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새롭게 낯설지 않게 여러분이 떠올리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과정이 안 되고 우리가 1월에 4주 동안 영양 교육해서 끝냈다, 더 이상 영양 교육은 나 손 털었다, 안 본다라고 하면 1월에 본 거 7월에 보는 거예요. 그러면 5, 6개월간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동안에 당연히 영양 교육 내용은 다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계속 1월부터 막 무리하게 짜지 마시고 1월엔 얼만큼, 2월엔 얼만큼 이런 식으로 좀 월별로 차등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영양학은 3달 동안 쭉 나갈 거고, 영양교육, 영양판정, 생애주기 이런 식으로 나가겠습니다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계획을 짰는데 당연히 변수가 생기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경주사가 있거나 아니면 뭐 어디를 가야 된다거나 그런 게 생길 수밖에 없는데,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획 짠 거를 꾸준히 잘 하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하루 이틀 정도 빠지는 거는 크게 타격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뭐 일주일씩 통으로 비웠다던가 아니면 계속 하는 게 밀렸다라고 하면 이제 밀렸으니까 분량은 더 늘어날 거고,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서 하기 싫어지고, 그렇게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빡빡하게 짜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분량 정도로 계획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한 거 무조건 따라하지 마시고 내 상황에 맞게 내가 시간을 어떻게 할애할 것인가 먼저 이제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잘 면밀히 따져보시고 계획을 짜시면 그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는 하루에 6개 정도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6시간 정도 찍는데, 진행을 할 건데, 뭐 많은 날은 뭐 7개 정도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통은 1시간 정도의 분량으로 6개 정도로 올려서 맞춰서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수업 계획이 있을 텐데 제가 막무가내로 막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어차피 하루 딱 날 잡고 와가지고 내가 오늘은 딱 강의 듣는 날 이렇게 잡아놨으니까 어차피 오신 이상 빼박으로 수업을 다 들으시겠지만, 인터넷으로 수강하시는 분들은 하다가 분명히 중간에 끊는 경우도 많을 거고, 그게 뭐 내 의지든 타의든 뭐 그렇게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 듣는 날은 좀 잡아놓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루 날 잡아서 6시간을 쭉 다 듣는 건 아니고, 상황이 이렇게 내가 2시간씩 들을 수도 있고 3시간씩 들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보통은 3시간 과목을 이렇게 끊어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적어도 한 과목은 좀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다음날 듣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하다가 과목이 끊어지면 좀 흐름이 끊기니까 그냥 그 과목 하나는 그래도 좀 쭉 듣고, 그리고 나서 다음날 뭐 다른 과목을 계획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 되는데,
사람에 따라서 6시간 수업을 한 번에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6시간 너무 지루해가지고 3시간밖에 못 들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2시간밖에 못 들을 수도 있고, 그거는 사람에 따라서도 다르고, 일병행이냐, 육아병행이냐, 뭐 이런 것에 따른 케이스에 따라서도 다를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대학교 때 생각해보면 40분 수업인데, 50분, 1시간 수업 중에서도 막 40분만 지나면 막 빨리 움직이고 싶어가지고 집중 안 되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나는 그냥 쭉 하는 게 좋다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꼭 내가 어떤 스타일이냐, 내가 수업을 조금 하고 나는 차라리 리프레시해서 좀 쉬는 게 나한테 좀 득이 된다라고 하시면 여러분이 그렇게 계획을 짜시고요. 나는 그냥 하루에 쭉 끝내버리고 나머지는 내 스스로 공부하는 거, 내 개인 공부하는 데 쓰겠다라고 하시면 또 그렇게 수업에 몰빵을 해서 듣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일주일 중에 하루는, 하루나 이틀은 강의 듣는 날로 잡았다라고 하시면 나머지 5일은 그럼 쭉 노는 거 아니죠. 그동안에 이제 복습을 하시는 거예요. 영양학에 대한 복습도 하시고, 영양교육에 대한 복습도 하시고, 이제 다른 교육학이나 이런 게 진행이 되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하시고, 대신 수업 듣는 날만큼은 꼭 지켜서 들으셔야 밀리지 않아요. 내가 복습은 못하더라도 수업만은 꼭 밀리지 않고 여러분이 지켜서 그때그때 수업을 잘 들으시기 바라고요. 교재 보시면 교재 굉장히 심플하죠. 그래서 아마 거기에 동사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 방대하지 않고 필요한 용어들 위주로 해서 넣었습니다. 요약본이라고 보셔도 좋기는 해요. 핵심 키워드 위주들이기 때문에. 대신에 여러분들이 필기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필기가 너무 많으면 필기에 막 쫓겨서 그거 쓰다 보면 정작 내가 이해해야 되는 거는 못하고 그냥 일단 쓰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필기를 막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공부를 하면서 직접 스스로 쓰면서 써가면서 공부해가는 정도의 필기는 할 거예요. 그냥 앉아서 수동적으로 줄 긋고 빈칸에다가 뭐 쓰고 이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물론 중요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빈칸을 조금 뚫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용어들은 외워야 되는 그런 것들은 좀 표시를 해놓긴 했는데 그게 너무 많은 정도는 아닌 걸로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수업 스타일이 뭐 좋다 나쁘다 이러기보다는 제가 강의하는 스타일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그 강의계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본인이랑 이 스타일이 맞는지를 가지고 교수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업을 이런 식으로 할 거고 제 교재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제가 수업을 이제 어떻게 진행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어떤 개념이 하나가 들어갈 때 제가 필요한 개념은 먼저 판서를 할 겁니다. 여기에 뭐 그림을 그리든 아니면 개념에 대해서 뭐 요약을 쓰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서를 먼저 할 거예요. 그때는 제가 책 보지 말고 여기부터 봐주세요 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판서를 먼저 하고요. 이게 어려운 개념이다 그러면 난이도에 따라서 한 번, 2번, 3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을 해서 할 거예요. 그리고 큰 범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있는 작은 범위를 설명을 하고요. 그 안에 있는 세밀한 걸 반복 설명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최대한 이해하시는 거를 잘 하실 수 있게끔 제가 할 겁니다. 이렇게 먼저 판서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교재를 같이 볼 거예요. 교재를 보면서 여기에서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 아니면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부분들이라던가 중요한 부분들이라던가 아니면 교재에 나오는 그림이나 테이블 같은 것들을 같이 짚어가면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나가면서 제가 비슷한 부분이 나오면 계속 복습을 해요. 뭐 예를 들자면 영양학에서 흡수 기전에 대해서 2강에서 다룰 거거든요. 오늘 할 거예요. 오늘 2강에서 흡수 기전이라고 하면 능동수송, 수동수송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흡수 기전에 대해서 다루고 나면 다음 주에 3강에서 할 때 탄수화물의 흡수 기전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뭐 4강에서 지질할 때 지질의 흡수 기전이 나올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할 때 이 흡수 기전에 대한 개념들을 간단하게 같이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2강에서 흡수 기전에 대한 개념을
자세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3강에서 한 번 더 이거를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짚고 들어갈 거니까요. 이런 흡수 기전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탄수화물은 어떤 흡수 기전에 의해서 흡수가 된다. 이런 식으로 짚고 들어가는 거죠. 그걸 계속 연결을 할 거예요. 4강에서도 마찬가지고 5강에서도 마찬가지고 흡수 기전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계속 언급할 거예요. 이렇게 영양학 안에서 2강, 3강, 4강, 5강에서도 같은 개념들이 나오면 중복해서 계속 이제 복습을 하고요. 이게 다른 과목에도 적용이 될 거예요. 제가 이론 2에서 식사요법을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식사요법이 여러분들이 어려운 이유가 영양학이나 생리학이 베이스에 깔려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식사요법을 이론 2에 넣은 이유는 영양 1에서 영양학에 대한 개념이 다 잡힌 다음에 이거를 식사 처방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연장선상에 있는 과목들이 이론 2에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때 식사요법에서도 능동수송, 수동수송 이런 거 나오면 제가 이론 1에서 했던 개념들을 다시 끌어서 복습을 한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과목이 나올 때에도 앞에서 했던 과목의 이론들이 있으면 그럼 그것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복습해서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게 만약에 내가 흡수기전을 오늘 했는데 다음 시간에 3강에서 했는데 흡수기전 능동수송이라고 하는데 얘기를 했는데 너 완전 낯설다. 너무 처음 듣는 얘기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느끼셔야 되는 거는 내가 복습이 안 됐구나. 그걸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복습하시면 돼요. 그거에 대해서 왜 나는 모를까. 2번이나 했는데 3번이나 했는데 그렇게 자괴감 갖지 마시고 다시 복습하시면 되죠.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3달이 지나고 나서 식사요법을 진행할 때 흡수 기전을 했는데 능동수송이 뭔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 다시 복습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내가 이론에서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도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면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일단 저랑은 이해하는 것만 목표로 하세요. 이해하는 것만 목표로 이론 수업을 들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복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나면 복습을 해야죠. 복습을 여러 번 하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돼요. 물론 죽어도 안 외워지는 용어들이 있기는 해요. 막 효소 이름 이런 거 이름 길고 이러면 외우기 싫기 때문에 안 외워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여러 번 복습하면 암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거를 가장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나서 복습하고 암기하는 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이해를 최대한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말고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복습이 되어 있고 내가 얼마나 암기가 되어 있느냐가 이제 나중에 문제에 대한 답을 쓸 수 있느냐로 이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 이해와 복습과 암기에 대한 목표를 이론하는 동안에 끝내야 합니다. 1월에서 6월까지 이론과 복습과 암기가 끝나야 7월이 되면 이제 7, 8월에 문제풀이하고 9월부터 모의고사가 들어갈 때는 내가 직접 답을 써봐야 되잖아요. 알고 있어야지 쓸 수 있거든요. 암기가 되어 있어야지 답을 쓸 수가 있어요. 암기가 되려면 이해가 되어야 암기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7월에서부터 우리가 문제풀이하고 답 쓰고 이런 거를 계속 연습을 하시려면 여러분이 이론에 대한 개념이 조금 탄탄하게 잡혀 있어야 한다.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랑 공부하실 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판서를 하고 그리고 나서 교재를 같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제가 판서할 때는요, 이거에 대한 내용은 연습장에 필기를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판서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면서 하다 보니까 막 예쁘게 정갈하게 못하고 글씨를 이렇게 날려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단 제가 판서하는 거를 가지고 쓰실 때는 연습장에다가 막 대충 날려서 쓰세요. 이면지에다가 쓰셔도 좋고 뭐 본인 스스로 쓰세요. 이거 판서 제가 하고 있는데 지나가고 있는데 막 거기다가 형광펜 바꿔가면서 색깔 바꿔가면서 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수업할 때는 수업에 딱 집중해서 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복습하셔야 돼요. 그때 복습할 때 교재에다가 정리하세요. 정리에 여러분 판서 쓴 것들 중에 교재 중에 이 부분은 형광펜 무슨 색으로 할 것인지 본인 뭐 스타일대로 그런 거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분홍색. 그 다음은 조금 중요한 건 노란색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의 그 공식이 있는 것처럼 중요한 거라던가 아니면 강조했던 거라던가 뭐 대사 기전들이라던가 이런 거 알록달록하게 정리하세요. 아니면 내가 그런 것들만 또 다르게 깨끗하게 정리해서 서브노트를 만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핵심 내용들만 뭐 테이블이나 뭐 표나 이런 것들만 가지고 있는 서브노트를 만드는 것도 좋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스스로 정리하고 손으로 써가면서 복습할 때 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짜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꼭 해야 되는 거. 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전공 서적을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전공 서적은 왜 읽어야 되냐 하면 제가 교재에는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넣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책에서 막 가져오면 뭐 그런 저작권 이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직접 그린 그림이 아니면 공적인 기관에서 제공된 게 아니면 제가 교재에다가는 제대로 넣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림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전공 서적에 있는 것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전공 서적들은 색깔도 알록달록하고 그림도 막 예쁘게 소화기관 할 때도 소화기관에 막 간 그림, 위 그림 이런 거 갖다 넣어놓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서 읽어보시면 이해가 훨씬 더 잘 돼요. 전공 서적을 보시는 거는 그런 이제 내가 복습한 거에 대해서 읽어보면서 진짜 내가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전공 서적에는 서술형으로 기술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교재를 서술형으로 안 한 이유는 너무 교재가 막 두꺼워지는 거는 싫어서, 저는 그래서 중요한 것들만 담은 건데, 서술형 문장으로 되어 있고 예시도 설명이 되어 있고 그런 책들을 여러 번 읽어보다 보면 여러분이 나중에 분명히 답 쓸 때 도움이 돼요. 답 쓸 때 내가 알고만 있는 기입형 답 쓰는 거랑 알고 있는 단어들을 묶어서 이거를 조합해서 문장으로 만드는 거랑은 또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얼마나 봤느냐가 나중에 내가 얼마나 문장으로 술술술술 기술할 수 있느냐의 차이로 나타나거든요. 이게 그냥 책을 한순간부터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1월부터 계획을 짜실 때 교재에다가 내가 이론 내용 복습하는 시간, 책 읽는 시간 이런 것들을 다 짜서 계획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하는 거 위주로 교재도 보시고 그 다음에 전공 서적에 있는 문장들도 한번 잘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 세울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할 만한 양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나한테 해당되는 건지 체크해보세요. 그냥 다른 사람들 따라서 하는 거 말고요.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 내가 공부하는 스타일, 그런 것들을 잘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시면 그러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한 말들 중에 본인 이제 계획을 이미 짜고 오늘 수업을 임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오늘 제 말을 듣고 나서 그러면 한번 계획을 짜볼까 고민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이제 제가 한 얘기들 중에 본인한테 해당되는 내용들은 좀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잘 짜서 우리가 1년 동안 잘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